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인 권오수의 아들과 부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왔었죠. 주가 조작의 또 다른 주범인 이종호도 물론 초대됐고요. 관저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한 21g 대표도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인 명태균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의 장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김모 씨라는 사람도 천공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알고 보니 주가 조작 패밀리, 문서 위조범, 정치 브로커, 무속인 가리지 않고 아주 다양한 사기 범죄자들이 가득 모여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이 정도면 쓰레기 더미 아닌가요? 윤석열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촛불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읽다 아무튼 촛불입니다. 오늘 이게 준비한 내용 중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굉장히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잖아요, 사실. 네, 대통령실 안으로 진입한 것도 아니고 입구에서 구호를 몇 번 외치고 손풀랑을 든 학생들에게 미신고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을 친 거거든요. 미신고 집회와 이제 공동 주거 침입. 네, 주거 침입. 침입 못했다니까. 아직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영장을 그 검찰이 얼마나 정성어리게 썼는지. 원래 이런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한두 장으로 보통 처리하는데 6장인가 7장인가 구구절절 구속해야 되는 사유를 써왔길래 저희가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씩 찍어주시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거부권이 아니죠. 묵비권을 행사했다.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사법 조치에 불복하는 그런 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 그리고 요거 채팅창을 옆으로 조금만 더 치워주시겠어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네, 자신들의 범행 장면을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자신들의 범행을 자랑하듯이 범행 상황을 중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범행 방식.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냐면 김건희 얘기 아니에요? 김건희가 보통 자기가 하는 것들을 SNS 자랑하듯이. 네, 지금 뭐 김건희 심취인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그 시위를 하는 장면을 중계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기습 시위이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보도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이 아닌데 마치 자랑하듯이라고 얘기를 써놓고 그 밑에 보면은 뭐 범행 실행 장면을 촬영하지 않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장면만 의도적으로 촬영해서 게시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을 하잖아요. 저거 보면은 촬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자랑하듯이 촬영하는 게 좋다. 그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다라는 건가? 아니면 촬영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모순에 빠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경찰들이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묵비권 행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열받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재판장에 가서만 자기 주장을 한다. 그게 권리거든요. 그게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묵비권이라는 거의 의미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신한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언은 안 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묵비권을 하기 때문에 건방지기 때문에 얘네를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황당 내용이고요. 또 넘겨주시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그 이후의 재판 과정이나 굉장히 성실하게 모든 재판에 다 참여하고 수사나 이런 것들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도망갈 위험이 있다.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고요. 또 넘겨주시면 이번에 이제 그게 가장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케이블 타이로 학생들을 묶고 매우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어요. 실제로 테러범을 진압하듯이 그 연행을 해가지고 가슴 압박이 너무 심하게 갈비뼈를 압박을 무릎으로 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총을 가지고 군경찰이 총으로 가격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거와 관련돼서 언론 보도가 너무 많이 되니까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씁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특성 있는 공간이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 대통령실 앞에서 이런 집회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 있었던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요.
거기 안에 있는 근무자들이 총기 등 장구를 소지하고 있으며 총기를 사용하거나 오인 사격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 곳이다. 이 말은 뭐냐면 총 안 쏜 거 다행으로 여겨라 이런 네, 얘기가 겁주는 거죠. 들거든요. 다음에 또 오면 총 쏘겠다는 겁니다. 총을 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풀랑 하나 들고 구호를 몇 개 외치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 상황이 어떻게 총을 쏴야 되는 상황입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검찰이 그런 입장으로 지금 국민들을 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기관 무시당한 거에 대한 경찰의 그 화풀이가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방패를 들고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걸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한 테러범 그런 사람들이 테러범인 거예요. 집회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거기서 무슨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경호처 직원들, 군경찰, 용산서 경찰들이 폭력 진압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만약에 민주정부 아래서 일어났다면 당연히 거기서 제지를 하고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는 게 보통의 과정입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해산하지 않을 시에 연행하는 과정이 있죠. 근데 지금 저 학생들이 진압당한 장면을 보면요. 계엄 상황이에요. 저는 그 계엄을 연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앞자리에 앉았던 그 모녀. 네네. 모녀. 아니 모자지 모자. 모자.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었죠. 모자. 그 손핏게 만들어 오신 분. 손쉽게 만든 장갑 말고 모자. 아 진짜. 뭐요? 아니야. 그게 어머니가 이렇게 피켓으로 손을 만들고 이제 아들이랑 맞아요. 본인이 들고 왔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들고 있는 게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너무 창피했어요. 제발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용으로 만들어 준 건데 사실은 그건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들이 마음속에 제발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라는 네. 문장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요즘에 그래서 현장 인터뷰가 너무 품격이 있고 오. 내용이 정확하고 정말. 그래서 진짜 좀 놀라고 있어요. 우리 자충우돌 시절이 있었는데 그냥 모두가 긴장하면서 시작한 게 현장 인터뷰거든. 물론 구목희 소장이 제일 긴장하지만 우리도 다 긴장해. 아니 난 기장 아니야. 내려놨어요. 근데 최근에 몇 주는 너무 내용이 좋아요. 이게 그게 있어요.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실험을 했어요. 기본소득 그 설계하신 교수님들이 호텔에다 모아놓고 나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그룹, 아무것도 모르는 그룹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찬성으로 돌아서는 실험 같은 것들을 했는데 전문가 그룹이 붙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 그룹이 붙고 이런 식으로 붙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을 가장 많이 설득한 그룹이 일반 시민 그룹이에요. 그럼 당연하죠. 동료 시민이 공부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고 확 넘어오는 맞아. 거예요. 이것처럼 현장 인터뷰가 가진 힘이 그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뭐라고 해요? 통속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그런 정치 용어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생활 언어, 또 생활 언어. 준비를 해오시는 것 같아. 그런 요즘 거 많이 맞아요. 준비해 오세요. 맞아요. 준비를 그런 것 해오셔. 같아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울컥한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요새는 뭔가 준비를 해오셔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중학생 지난주에 바들바들 떨던 네. 그 뒤에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네. 정말 바지가 이렇게 흔들려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 귀여워 아이는 미쳐. 얼마나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어. 그거를 준비해 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 그런데 그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2년 동안 훈련이 서로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그분 기억나요? 첫 번째로 인터뷰했던 제가 그 흑장미파 언니들이라고 농쳤던 그 세 분? 네. 다 딴 데 사시는 분들. 네, 다 다른 데 사시는 분들. 제가 앞자리 분들은 얼굴을 거의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세 분이 쪼로록 앉은 게 처음이고 그 통로 쪽에 앉아 계셨던 분은 처음부터 계속 뜨문뜨문 참석하셨던 분이에요. 얼굴이 네. 기억나시는구나. 네, 얼굴이 기억이 나요. 참 진짜 요즘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번 주에 뭘 하고 싶었냐면 이제 요번 주 사진 제가 올린 거 보면 그 앞쪽에 네. 거의 다 인물 사진 위주. 그 사람을 하나씩 빡빡 넣어서 찍었어요. 그게 잠깐 그것도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는. 다르게 찍고 싶은 거야. 온 사람들을 남겨주고 싶은 거야 이번 주에는. 아니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가님 광을 좀 많이 판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그 아이랑 온 어머님한테 작가님 사진 남겨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이효 작가님이랑 사진 멋지게 찍어주실 거니까 꼭 챙겨가세요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챙겨가셨을 거예요. 사진 아마. 이거 여기 있네. 있네요. 여기 있네.
이거 이제 아마 가져가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몇 장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음. 이제 급하게 올리느라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음. 저 아이의 그 저기 들고 있는 게 너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제발 부끄러운 어린이 되지 마세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저거. 네, 심장을 찌를 말이네요.